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영리병원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개설 허가 여부를 놓고 진행 중인 공론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불허할 경우 제주도가 부담할 손해배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개원 준비 중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에 투명성이 없다는 질타가 도정 질문 시작부터 쏟아졌습니다. 우회 투자 여부를 확인할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지 않았고 최근 공론화 조사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를 꺼리면서 이를 토대로 한 도민참여단 구성은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찬성이 60%든 반대가 60%든 이렇게 6대 3대 1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축소판으로 그러면 그 결과가 그대로 모집단의 내용이 도민참여단에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에 과연 공론조사 원칙의 균형 모집이라는 원칙에 상당히 위배된다.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뒤따를 행정소송과 1,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냐는 JDC 관계자 발언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습니다. 인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주도에서 분명하게 논의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 대리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지 마시고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도민으로서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혀 특별히 언급할 필요를 안 느낍니다. 최근 문제가 된 신화월드 화수관 역류 문제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제가 하나씩 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역류 문제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환경 훼손 논란이 불거진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원지사는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 중이고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예산 운영에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시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이성문 교육감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에 나섭니다. 의원들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서 교육위원 제도 폐지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제주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지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대책과 교육청 조직 개편, IB 교육과정 도입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제주도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토지 소송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래동 일대에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토지 소행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토지주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그동안 진행된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제주도가 항소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심을 안 받은 사항이라 뭐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일단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둘러싼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JDC를 상대로 제기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관련 소송만 16건, 전체 토지주 400명 가운데 19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사업자인 버자의 리조트가 JDC와 제주도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와 JDC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지주와의 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행정소송이 확정이 되면은 토지주들하고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허가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근거로 한 JDC의 토지 수용은 효력을 잃게 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무산유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몇 년 새 급증하는 관광객들로 곳곳에서 생활 민원이 속출하고 난개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제주 MBC는 창사 50주년을 맞아 주민의 삶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양적 성장에 치중한 관광 정책으로 주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현장을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로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제주시 구자읍 월정리. 해안선을 따라 빽빽히 들어선 카페 건물들 사이로 빈 상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뛴 임대료 부담에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는 겁니다. 3, 4년 전 장사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떠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세가 10배 이상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 비좁은 개살구가 됐죠. 드라마 촬영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해안가 다른 마을도 비슷한 상황.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마을 안까지 경쟁적으로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입소문을 탄 마을마다 주민 사생활 침해 논란에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말하면서 막 그냥 큰 소리로 하니까 아우 누구 싸우나 해가지고 나와 보면은 우리 집 막 쳐들어요. 몇 번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관광객이 늘면서 덩달아 늘어난 쓰레기도 골칫거리입니다. 쓰레기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제주시 봉계동 매립장에 쌓여있는 압축 쓰레기만 8만 톤. 다른 지방으로 보내 처리하는 비용만 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다 보니까 폐기물, 생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요. 한 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500만 명. 제주도민의 20배가 넘습니다. 곳곳에서 도시 인프라가 포화돼 생활 민원이 속출하면서 제주가 과잉 관광 시대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현격하게 나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위 비수혜 집단이 단순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 된다고 보거든요.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제주 관광.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공존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책 전환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밭작물마다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르다 보니 종류에 맞춰 비료를 뿌리게 되는데요. 제주 MBC 취재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영양 성분 함량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국내 비료 판매 2위 업체가 생산한 당근 전용 비료입니다. 포장지에 표시된 성분과 실제 내용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국가공인분석 기준에 따라 성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당근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구용성 붕소는 표시된 함량보다 91%포인트나 부족합니다. 인산은 7.3%로 0.7%포인트 적었고 2%로 표시된 구용성 고토는 갑절 이상 많았습니다. 비료관리법상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비료를 모두 회수해야 하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당근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비료 성분과는 꽤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비료 성분의 그 작은 차이에도 그 작물 생육이 좀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 함량이 미달될 그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 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문제는 이 같은 엉터리 비료가 농가에 유통됐다는 것. 시중에 유통된 물량만 10톤가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여름 파종을 앞둔 제주시 구자읍 당근밭에 대부분 뿌려졌지만 농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그것만큼은 농가를 속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넣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료업체는 분석을 맡긴 제품에서만 성분이 미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체 성분 분석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정작 분석 결과표와 생산 일지 등은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자동화된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당혹스럽습니다. 확인 결과 농가 출하부는 성분 미달 비료는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다른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유통된 비료는 17만 5천 톤. 비료를 사기 위해 농민들이 쓴 돈만 800억 원이 넘습니다. 농민들에게 비료 구매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믿고 살 수밖에 없었던 비료 성분 표시가 실제 내용물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고향세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만 11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향세와 비슷한 고향 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동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10년 전인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해 소멸 위험에 처한 지자체와 농촌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에서도 고향세 관련 법안만 11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상북도. 고향세와 유사한 고향 기부금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어떤 고향상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 그분들이 또 보내주신 정성을 노정의 역점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민이나 출향인, 연고가 있는 사람이 1년에 10,000원 이상 경북발전 기부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내면 기부금 배분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저출산, 일자리 사업에 쓰는 방식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소득 공제와 함께 지역사랑 도민증을 발급하고 관광지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상북도는 출향 기업인, 시도민회, 또 경북과 사돈 관계인 도시민에게는 사돈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조만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모금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네, 오늘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전부터는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산지의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2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28도로 전망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22도에서 25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24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구자와 성산이 27도, 표선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윗세오름이 11도, 성판악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도서 지역도 오늘 흐린 가운데 낮 기온 26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밤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난 이번 주 주말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가운데 경운기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모두 332건으로 이 가운데 경운기 사고가 117건,
35%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와 파쇄기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농기계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농번기와 벌초철인 오는 11월까지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80%가량 진행됐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첫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된 지난 6월 25일부터 2달여간 난민 신청자 480여 명 가운데 382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심사자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 등 결과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법무부는 난민 심사관 7명과 통역 전문가 4명을 면접 심사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가 53억 5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태풍 솔릭으로 위미항 방파제가 유실되고 제주 복합체육관 지붕이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1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일까지 태풍 피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공시한 2018년도 재정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는 42.5%로 9개 광역도 가운데 2위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8.37%로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높았습니다. 인구 증가와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1조 4천억 원으로 5년 만에 갑절 증가했고 예산 대비 지방세 비율은 16%에서 6%로 개선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